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들과요,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표장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3월도 거의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1분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1분기를 좀 마무리해 가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팁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 그리고 이제 빨간색 글자는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 그리고 초록색 글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벤트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돌이켜 보시면은요, 이제 1월 비트코인 시가가 한 93,7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5,000달러 정도, 6,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가격적으로는 좀 하락을 많이 하였는데요. 차트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위로 아래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초에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집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좀 급격하게 하락이 있었는데 1월 7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1월 8일에는 FOMC 회의록 발표, 그리고 1월 9일에는 미국 법원이 실크로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들과 함께 이렇게 가격은 좀 하락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다시 또 급격하게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앞두고 또 기대감이 또 재작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1월 19일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도 발행이 되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을 좀 보였었고, 이후에 1월 20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23일, 24일에는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를 하면서 좀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FOMC인데요. 1월 30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왔고요. 다만 이제 이후 2월부터 좀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결국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1일에 이제 미국이 중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게 관세를 발표하였고, 2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3일에 바로 우리 한 달간 유예할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좀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면서 좀 시장의 반등을 좀 일으켜왔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2월 10일에는 중국도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고요. 이후에 2월 26일에는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겠다 경고까지 또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계속 좀 하락을 하였고요. 그 와중에 2월 18일에는 FTX 소액 채권자에 대한 상황 게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이제 관세가 워낙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 조금은 두그러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사건 중 하나죠. 이제 바이비트인데요. 2월 20일에 이더리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하였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그 투심을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달은 거의 하방 경직이 되게 많이 강하게 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 이런 것들도 좀 충돌이 이어지면서 좀 가격이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좀 부합하기는 3월 1일이 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에 알트코인도 전략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관세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또 존재하면서 다시 또 가격은 하락하였고, 이제 그러면서 또 3월 4일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다시 한 번 더 유예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3월 7일에는 미국에서 크립토 서밋이라는 것을 주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좀 안 좋게 이어왔던 게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거든요. 임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냐 마느냐, 그게 3월 14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결국에는 통과를 하면서 이런 미국의 셧다운이 좀 모면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지화 분명히 좀 좋은 소식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고,
최근 뉴스인데요. 최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관세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대자동차 사례가 좀 극명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공장 가동률을 좀 높이고 이제 그리고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소 공장까지 신규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향후 4년간 약 3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좀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좀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밸류 체인을 미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고 사실 관세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이것을 뭐 수단으로서 좀 활용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되게 다양한 글자로 보여드렸는데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 2025년 1분기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좀 위험자산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입법화 그리고 제도화 전략자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관세 정책이 지금은 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은 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건 등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존재했었던 이번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반가운 부분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소화했던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가격 움직임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화, 대중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준비한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F이죠.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국제 통계 기준에 좀 반영하였다는 뉴스가 3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제 수지 및 투자 지위 매뉴얼 칠판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국제 통제 기준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있었던 수정 이후로 약 15년 만에 개정이어가지고 큰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이제 코인들을 자산으로서 좀 분류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디지털 자산을 이제 뭐 대체 가능한 토큰 그리고 이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나뉘었었고요. 이제 비트코인 등 비부채성 토큰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자본 계정 항목에 좀 기록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이제 이런 것들은 금융 상품으로 좀 간주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등 이제 플랫폼 토큰, 이제 레이어 1 코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약간 전통적 지분권과 유사한 주식형 암호 자산으로 좀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킹 그리고 수익 활동 등은 이제 배당금과 유사한 수익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었고. 채굴 그리고 스테이킹 등 이런 검증 서비스는 이제 컴퓨터 서비스 수출입으로 좀 간주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좀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좀 가상자산 시장의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야기하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개정들은요 이제 뭐 160개국과 그리고 IMF 산하에 있는 국제수지통계위원회의 협의로 좀 만들어진 것이고 유엔의 국가 개정 시스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F는요 2029년,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이러한 뭐 그 통계 기준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IMF가 이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디지털 골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팽배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제 뭐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뭐 부동산 또는 원자재 정도로 취급한다는 의미로 뭐 금이나 법정 통화 같은 이제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IMF는 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뭐 이런 지급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이것을 뭐 IMF 보유 자산 또는 뭐 SDR 바스켓에 포함하겠다라는 의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히 명확하게 좀 해석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략 비축으로서 지금 뭐 비트코인도 고려하고 있지만 뭐 알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뭐 카르다노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재무제표에 따르면 미국은 약 한 8,2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치가 정부당 그 온스당 한 6만 원 정도 42.2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973년 미국 의회가 정하는 한 50년 동안 지금 불변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지금 그 평가액은 약 110억 달러로 15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치를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요,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시장 가치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약 7,65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100조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회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재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뭐 키로 사용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찬가지로 이달 초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명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좀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해킹이나 이런 범죄에 악용된 것들을 몰수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 또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그 주정부 차원 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법안 발의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의미로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이제 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액트 2025라는 법안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 법안에서도 이렇게 뭐 금 보유고 재평가를 통해서 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 부처 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그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은 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했었던 법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잘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 자체가 온스당 42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자산적인 가치에서 7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부를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은 단 1달러도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하인즈라고 하는 실제 자문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보니까 현실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의견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F의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한 기준 마련과 백악관의 움직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중화는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속되는 횡보와 조정으로 이번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견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너무 계속 지루한 행보 그리고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즌 끝났다, 이제 작년 3월이 고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보 그리고 조정, 이런 하락의 기간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20% 이 짧은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사이클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여기는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서 볼 수 있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이제 others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크립토 가상자산 시가총액 중에서 상위 10개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소형주가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반감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대비해서 한 3,100% 상승을 하여서 약 4run배 이상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6,100%, 거의 300배 정도가 상승을 하였죠. 이만큼 알트코인의 좀 변동성은 많이 크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트코인 한 650%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코인은 한 2,600%, 그래서 한 26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 반감기는 작년 4월에 있었고, 이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대비해서 약 3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7%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비트코인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제 ETF에 돈이 다 몰리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포함되어 있는 ETF는 한 6% 정도이고 사실 나머지 94% 정도는 뭐 개인, 뭐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알트코인으로도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2016년 반감기도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반감기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2016년 반감기 이후 보시면은 반감기보다 이제 알트코인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간 하락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뭐 초기 단계, 반감기 후의 초기 단계로서 알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수익을 내시고 알트코인으로도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근거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는 뭐 특징이 있는데 일단 변동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2022년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인데 FTX 거래소가 파산할 당시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하여서 급격하게 빠졌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뭐 $10,000 간다 또는 뭐 $8,000 간다, $12,000 간다 이렇게 이제 되게 극도로 불안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한 $15,500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하였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023년 3월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되면서 파산하면서 이것도 은행의 파산과 함께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뭐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비트코인 $10,000 간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 이런 위기를 좀 잘 대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동그라미죠. 2023년 9월인데요. 매크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고용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게 많이 있었고 이때도 다시 비트코인 가격 다시 $15,000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이죠. 2024년 8월인데요.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엔캐리디 트레이딩의 청산에 대한 우려, 뭐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각, 마운트 곡스의 뭐 상한 등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이클의 정점은 2024년 3월이었다. 이런 의견이 되게 팽배를 했었거든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다섯 번째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있었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고조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뭐 앞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락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는 큰 움직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뭐 알트코인 ETF 출시 등 사실 다양한 뭐 긍정적인 뭐 팩트 요인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 시장이지만은 충분히 저는 이 과거와 같은 이런 움직임, 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반감기 사이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서도 뭐 100배 올랐고 이후에 87% 하락했고 다시 4배 정도 반등을 하였고 이때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도 30배 상승하였고 84% 하락하였고 다시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양적 긴축 금리 인상기였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도 뭐 8배 상승 마이너스 78% 하락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이때는 근데 양적 완화 제로 금리 후반부에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전 충분히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최소한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가격 상승의 주요 키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출시되었을
이후 이제 지금 현재까지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4.6만 달러에서 지금 8.5만 달러, 가격은 한 85% 이상 상승을 하였는데요. 과거 작년 3월 정도에 비트코인 ETF가 20만 개를 모았을 때 올타임 하이 7만 달러를 달성했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즈음에 비트코인 ETF가 40만 개를 달성하면서 올타임 하이 11만 달러를 달성했었고, 이후에 이제 11월 이후 비트코인 ETF 순유출과 함께 가격이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쭉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변동성에 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즌 종료설에 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그간의 패턴들과 그간의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자면은 아직 종료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이클만은 지난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ETF 이런 금융기관들의 유입이 없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글로벌 금융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미국을 보면은 국가의 움직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기업들, 자금력이 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불마켓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의 상승들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특정한 이제 어떤 트렌드 섹터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큰 알트코인들도 사실은 이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물론 XRP는 이제 번외로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ETF 스테이킹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고, 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RWA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은 이렇게 좀 시장력, 자금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의 의미까지는 아니다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알트코인 쪽에 관한 시즌 지수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알트코인 흐름들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시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슈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저희가 소화했던 1분기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이 크고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상한 하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15년, 16년밖에 안 된 시장이라서 뭐 아직까지 명확한 체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만들어가는 시장이고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좀 공부하시고 이제 저희 채널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에 관한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는 좀 다소 해소가 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금 매입을 통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국민들의 세금 부담 없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네크 같은 경우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6가지의 대안을 제시
제시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금 보유고를 재평가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이제 IMF의 SDR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안도 있고 이게 좀 아니면 국가가 보유한 여유 자금 자산들을 매각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보아인즈 이제 실무 담당 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사실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 간의 연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50% 이상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1분기 잘 마무리하면서요. 또 다음 시장을 우리가 잘 대응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